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 증시 양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운 한 주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까지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연이은 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오늘 또 전방위적인 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조금은 안도감 있게 조금은 행복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좀 장세가 또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7,400억의 순매수 진행했고요. 외국인들의 1,3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전방위적인 좀 종목들이 좀 월요일에 낙폭을 회복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대박 코칭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남겨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전에 방송 내용들을 잠시만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첫 번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께서 이제 방미단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미공개입니다만 북한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다녀와서 또다시 중국으로 가느냐 북한으로 가느냐 둘 중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북한과 관련된 대북, 남북 경협주들 한 번 더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다라는 예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안화의 가치가 3년 만에 최고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기 전에 위안화가 당시 위안화 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3년 만에 신고가를 또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화장품 혹은 우리나라 상품들을 보다 좀 통 크게 좀 사서 중국 사업과 관련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상품, 예를 들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드 피해주로서 조정받은 저점 영역대에서의 좀 수산 슈팅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방산주가 최근에 이번 주 미사일 협정 그런 종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EDT 종목들, 한일단도 종목들 굉장히 많은 방산주들이 올라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또다시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가 되었을 때 우리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뜨겁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첫 번째 방산주, 두 번째 화장품 관련주, 세 번째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 포함된 게 중국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순환 슈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언해 드리면서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HN 종목입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은 에코프로의 환경사업부가 인적 분할됨으로써 오늘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신규 상장 되자마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자, 환경사업 부분이 앞으로의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정책 플러스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인적 분할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따로 제시해 드릴 게 없겠습니다만, 자, 오늘 시초 12만 4,400원으로 출발했던 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요. 자, 본주는 밑으로 15만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잡고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음봉권 윗골이 길게 달리고 차익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보여지기 전까지의 충분한 상승 추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20만원 구간까지 20만원 전량 매도가 아니라 20만원 구간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분할 매도로 철저하게 행복 실현 진행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KG ETS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에 기반해서 20%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본 기업은 원래는 폐기물 처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 1분기 연결 기준 자회사를 포함한 우리 실적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지난해 매출 408억 원에서 자, 올해
5,948억 원으로 자 여기다가 408억 원에서 매출액이 5,948억으로 분기 매출액이 16배, 1,600% 이상 폭증하는 정말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작년 1분기 영업이익 68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 2021년 1분기 578억 원으로 거의 7배, 8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신고가 실적 기반에서 정말 회사의 외형이, 매출액이 폭증하고 영업이익 폭증하니까 올해 상반기, 올해 1년 동안의 매출이 정말 사상 최대 실적 확정적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자, 2020년도에 우리가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1년 동안 벌어들였던 매출액이 1,50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3월 달까지의 매출이 벌써 6천억 가까이, 연간 매출의 4배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실적 호조를 보였고요. 영업이익 2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것만 잠깐 지워볼게요. 자, 190억인데요. 자, 190억 대비 지금 578억 원으로 1분기 매출이 지난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의 약 3배 가까운 어닝 실적을 보이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실적에 기반하고 실적이 폭발하면서 주가도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본 기업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종속기업에서 운영하는 철강과 항만시설 운영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이번 연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 영업이익이 잘 나지 않았던, 매출액이 잘 나지 못했던 신사업 분야, 그리고 밑에 거느리고 있는 종속기업을 통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됨에 따라 KG ETS 종목이 실적이 폭발하면서 주가도 폭발하고 있다 정도로 풀이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코로나19 폭락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벌써 5배, 6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입니다만, 자, 기존에 실적 대비 매출액의 증가분 대비 아직도 이 새로운 역사는 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이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면서, 자, 어디가 최고점의 머리 꼭대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직전의 고점을 뚫어냈다라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역사를 앞으로도 써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천명을 한 것이고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즉 이 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신고가 랠리 함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1분기에 이미 2020년도 매출액의 4배 가까운 수치를 만든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철강과 항만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 자, 지금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그 항만 시설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매출액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회사의 외형으로서, 새로운 시가총액으로서 이 KG ETS 종목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주요한 갈림길을 만원 구간, 1,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롱 포지션을 잡고 공략해 나가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해운업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HMM입니다. 자, 과거에 2,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지금 5만원까지 2,50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새로운 역사 써 내려져 가는데, 자,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여기 3% 5% 조금 먹고 매도했다면 우리가 4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시세를 좀 놓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익절선 꾸준히 올려서 잡고 이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을 시 롱 포지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한 롱 포지션으로서의 분할 매도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KG ETS로 돌아와서, 자, KG ETS 만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의 목표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적 폭발했고 항만 운영 사업에 대한 매출도 해운 업황의 호조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 오늘도 썼으니 이 역사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만원 구간으로 가늠하시면서 만원 구간 지지선 등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M, CNC, NC 종목입니다. 자, 본 기업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SM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시장의 풍문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SM, CNC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SM의 자회사로서 지금 SM, CNC의 지분 55.91%를 SM이 가지고 있고요. 자, 광고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SM의 자회사로서 광고 대행, 콘텐츠 제작, 매니지먼트, 여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SM의 외형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이 기업의 관련된 매출도 꾸준히 함께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의 상한가를 반영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도, 2016년도 한한령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사드 피해주로서 엔터주로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코로나19 폭락장으로 인해서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800원 776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이 박스권 구간을 횡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량으로 이 구간을 뚫어냈다는 것은 자, 앞으로 향후 이 종목이 자, 2,700원에서 3,700원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만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거래량 터졌지만 자, 돌파하지 못했던, 자, 이겨내지 못했던 구간이 1,800원과 2,000원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조정을 받았던 매물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최근 이 거래에 급증하는 거래량 매수세 유입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 2,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이 슈팅 자리의 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는 2,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SN, CNC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과거의 SM 관련된 소속 가수들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었을 때 일본 시장 진출했을 때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SM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SM을 인수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OTT,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엔터주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 산업이 넘어서 향후 우리가 새로운 기술력이 접목된 메타버스를 통해서 콘서트를 연다. 방탄소년단이든 SM 소속 가수든 전 세계 모든 인구들에게 오프라인에서가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의 콘서트 금액을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구조로서의 신사업 영역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엔터주들의 사업 비전을 제시해 드리면서 어찌됐건 카카오와 이제 두 번째로는 네이버의 공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어제 이제 5월 27일 전일자 장마 감안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당사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매일경제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즉 일주일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재공시 예정일을 밝혔어요. 자, 이 재공시 예정일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 풍문 이슈로 한 달 뒤 재공시하겠다. 그래서 그 한 달씩 재공시하는 그 시한까지 주가가 폭발적으로 연초에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SM이 정정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재공시 기한 6월 25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 양대 이제 IT 공룡 기업들이
네, 엔터 기업을 네, 인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뭐 가분농바 그리고 기대감이 이 날짜까지 6월 25일 6.25 전쟁 날짜인데 이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이 전까지의 우리 SM 그룹주들, SM 계열사들의 충분한 시세, 새로운 역사, 네, 롱 포지션으로 잡고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에서의 매매 전략은 6월 25일 전까지, 즉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기대감은 높아지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자, 두 번째 카카오 공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공시입니다. 자, 카카오도 어제 6시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SM 엔터 지분 인수 경쟁 관련된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서 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 제휴와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재공시 예정일이 정말 우리 친절하게 6월 25일로 공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사례 한 번만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가 우리 애플카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자, 공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1월 8일자 자,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된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뭐 당사 확정된 바 없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2월 8일까지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힌 이후에 자, 주가가 자, 이 공시가 나왔던 기간이 자, 1월 8일이고요. 1월 8일 이런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자, 29만 원까지 그리고 이 공시가 나오기 전 자, 2월 8일 전 자, 2월 8일 전 자, 2월 8일 자, 이날까지 주가가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해 나가다가 실제로 해명 보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해명 보도를 봤을 때 이러한 모멘텀이 6월 25일 전까지만 노려봐야 되는 이슈다. 혹여나 뭐 지분 인수하지 않겠다. 뭐 관련된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뭐 확정된 바 없다 등의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SM 그룹주들의 뜨거운 시세가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SM CNC 종목 지금의 구간에서는 밑으로 자, 2,000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을 시 새로운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자, 2,700원 그리고 2차 3,700원 구간까지 이 충분한 시세 다음 주 좀 불출될 때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라 하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자, SM 라이프 디자인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 과거에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제 또 테마주로도 과거에 부각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신고가 썼다가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이 눌림목 구간 이 1년선 구간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거래량이 오늘만큼 터졌던 구간이 자, 이날밖에 없어요. 자, 이날 자, 2,700원에서 자, 3,2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자,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대 양보권의 캔들을 만들었던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가 나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의 주요한 지지 구간은 자, 2,750원 그리고 3,200원 구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3,200원 구간을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 그리고 SM 인수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6월 25일자 최종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6월 25일 전까지 이 강세 구간이 지속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역사 슈팅 구간으로서의 우상향 추세 충분히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밑으로 현재가 3,400원 기준 3,20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남양유업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종목은 최근에 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풍문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으나 주가가 폭망함으로써 불매 운동을 발발하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뭐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자, 사퇴하면 뭐 합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뭐 회사가
그들의 회사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매각하겠다, 회사까지 매각하겠습니다, 뭐 사퇴하는 것 플러스 회사 매각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제가 청산하고 창업주가 이 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이슈를 밝힘으로써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시초 과거에 이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차익 실현 떨어졌던 이 캔들을 오늘 시초 갭으로 돌파하면서의 신고가 새로운 역사를 서 내린 모습입니다. 자, 밑으로는 49만원 구간 주요한 지지 구간 잡고요. 자, 짧게는 53만원에서 54만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구간 잡으시고,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 종목이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과거에 정말 뭐 우하향 추세가 좀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가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구간, 자, 61만원 구간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자, 61만원 구간 돌파 여부가 확인됐을 때 2차 목표가 71만원 구간 제시해 드리면서, 자, 매각 이슈로 인한 그리고 경영진의 퇴진으로 인한 그 시세가 어디까지 좀 뜨겁게 달궈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축하하시면서 밑으로의 지지선, 위로의 목표가 잘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킷스튜디오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은 제가 최근에 공시에서도 좀 다뤘지만, 자, 버킷스튜디오가 기존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바이오젠의 지분을 더욱더 늘림으로써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를 더 단행한 모습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뭐 빗썸 매각 이슈로 시세가 나왔을 때가 2,965원이었고요. 지금은 지분 구조를 더욱더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본주는 자, 이 구간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2,100원을 뚫어냈다,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거래량으로 표출을 했기 때문에요. 자, 밑으로 2,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1차적으로는 2,600원 구간, 2차적으로는 2,900원 구간까지의 철저한 분할 매도 수익 극대화시키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 종목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하락한 종목들 한 종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플러스 종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이너스 8.59% 급락이 나오면서, 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늘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본주는 밑으로 4,100원 구간 그리고 4,200원 구간을 주요한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자, 이 종목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수혜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자, 2020년도 실적 증가분이 거의 없어요. 올해도 이 종목이 운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 채널이 뭐 코로나19 사태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기록했는데, 자, 이 고가에서 1거래, 2거래, 3거래, 4거래의 고가를 그 낮춰져 나가는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거래량 줄어드는 캔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분 없이 뭐 정말 테마성 이슈만으로 단기 급등한 이 종목이 이 4,100원 그리고 4,200원 구간의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때의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이 추세 하단, 자, 밑으로 3,300원 구간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4,100원 반드시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라 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는 오늘 도네마 시간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거운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